자, 이번 주 메통구 시작합니다. 사회문화. 지난 시간에 우리 문화 변동의 요인 해서 내재적 요인, 발명, 발견, 그리고 외재적 요인, 전파 해서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그리고 문화 변동의 양상에서 내재적 변동, 외부적 변동, 이런 것들을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짝 언급하지 않았던 거를 한번 보고 새로운 문화 변동의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봤던 문화 변동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내재적 변동과 외부적 변동에서 여기를 언급을 안 한 게 있어요. 먼저 빨간색으로 칠한 문화 접변의 강제성에 따라 나눈 외부 변동에서 자발적 문화 접변, 자발적으로 문화가 접변하고 문화 수용자의 의지가 들어있는 형태였죠. 식민 지배를 제외하고는 현대 사회의 문화 접변은 주로 이 자발적 문화 접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선지로 혹시나 나왔을 때 잘 알아둘 수 있고요. 두 번째, 강제적 문화 접변. 강제적 문화 접변이죠. 으로 피지배 사회에서 문화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강제적 문화 접변 예가 바로 식민 통치였죠. 대표적인 예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의 일본이 일본어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강요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조선어 학회라는 걸 만들면서 우리말을 지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다는 게 바로 이런 저항운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이와 관련된 영화로는 얼마 전에 나온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추가해야 될 내용을 한번 봤고요. 오늘은 바로 문화 융합의 결과, 문화 변동의 양상을 한번 알아볼 건데, 문화 변동의 양상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납니다. 문화가 이제 접변했을 때, 두 문화가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로는 세 가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 공존 또는 문화 병존입니다. 공존 또는 병존이에요. 기존의 문화와 전파된 문화 요소가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A가 기존의 문화라고 했을 때 새로 외부에서 전파된 B라는 문화를 만나면, A와 B가 만나면 A와 B 모두가 나타나는 걸 문화 공존 또는 문화 병존이라고 해요. 예로는 필리핀이 과거에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현재 필리핀의 공용 언어로는 영어와 필리핀 전통 언어인 따갈로그어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씁니다. 필리핀은. 미국의 영어만 쓰는 것도 아니고 따갈로그어만 쓰는 것도 아니고 둘 다 공용어로 써요. 이게 바로 A, B 둘 다 나타나는 문화 병존의 예죠. 또 다른 예로는 우리나라에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이나 부산에 가보면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직접 가보면 알겠지만 한쪽에는 한자와 중국식 그 건물 양식을 한 막 중국스러운 이 건물들이 막 있어요. 또 반대편에는 우리나라 말과 한글로 쓰여져 있고 한국식 그 건물이 있는 그 건물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타운 속에는 중국 문화가 그대로 보이는 것도 있고 한국의 문화도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도 공존한다는 측면에서 문화 공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문화 공존의 이 특징으로는 기존의 문화를 A라고 했을 때 A와 외부 문화 B가 만나면 A라는 문화가 남아있다라는 것. 즉 기존의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 문화 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존의 문화 요소와 전파된 문화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문화가 나타난 걸 문화 융합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문화를 A라고 하고 전파된 외부 문화를 B라고 했을 때 둘이 만나면 C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기존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인 예로는 멕시코의 성모상이 있겠죠. 멕시코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자신들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친숙하겠죠. 그러한 가치관이 있단 말이야. 그러한 가치관도 그들의 문화죠. 그들의 외모에 대한 문화가 있고, 또 그 멕시코에 천주교가 전파가 됩니다. 천주교에는 성모 마리아 상을 짓잖아요. 그죠? 그럼 성모 마리아 상을 짓는 그런 외부 문화가 있다고 쳤을 때 그들의 두 문화가 합쳐져서 멕시코의 성모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남미인들의 외모를 가진 성모상이 만들어져요. 그들처럼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눈이 굉장히 큰 그런 외모를 가진 성모상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 A와 B가 만나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형태죠. 또 대표적인 예가 퓨전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밥과 외국의 햄버거라는 문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라이스버거, 또 우리나라의 불고기와 외국의 피자라는 두 문화가 만나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 불고기 피자, 이런 것도 다 문화융합이죠. 그래서 문화융합은 제3의 문화이자 또 이 문화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A라는 이 기존의 문화가 C라고 바뀌긴 했지만 이 C라는 문화는 결국 기존의 문화가 추가됐죠. 무슨 말이냐면 불고기 피자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불고기 피자에는 불고기라는 토핑이 올라가잖아. 즉 기존의 문화, 불고기라는 기존의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화 병존과 문화 융합의 공통점으로는 기존의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 변동의 양상, 문화 동화가 있습니다. 문화 동화는 다른 문화가 전파되었을 때, 외래의 다른 문화가 전파되면 기존의 문화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화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야. 같아졌다는 거죠. 같을 동. 그래서 A라는 기존의 문화가 B라는 외부 문화를 만났을 때 B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기존의 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된다라는 측면에서 문화동화는 앞서 배운 문화병존, 문화융합과는 차이점이 있죠. 둘은 유지가 되고 이것은 정체성이 상실되니까.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유럽의 민족들이 아메리카로 넘어오면서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고유 문화를 잃어버리게 되고 유럽인들의 문화를 따르게 된다거나, 혹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원주민들이 에스파냐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에스파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역시나 문화 동화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화 병존, 문화 융합, 문화 동화를 모식도로 나타낸다면 어떨까? 자, 봅시다. 문화 접변의 양상입니다. 갑국과 을국이 있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교류한다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습니다. A가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두 문화가 이런 형태인데 결국 두 문화가 교류해서 A 형태로 나타났다면 지금 둘 중에 뭐만 살아남은 거야? 다이아몬드, 을국의 문화만 살아남았죠. 그럼 이런 형태를 문화 접변 중에 어떤 양상이라고 그래? 문화 동화라고 하죠. 하나만 살아남은 거니까. 그죠? 다음 B 형태. 동그라미와 다이아몬드가 모두 있네요. 그러면 문화 뭐라고 합니까? 문화 맞춰보세요. 문화, 그렇죠. 문화 병존 또는 문화 공존이라고 하죠. 자, C 형태. 동그라미와 다이아몬드가 만났더니 전혀 다른 골뱅이가 만들어졌어. 문화 융합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문화 융합의 예로 또 하나를 들어주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이에요. 강화도에 있는 건물인데 바로 성공회 강화성당이라는 건물입니다. 시간 나면 한번 가보셔도 좋습니다. 이 건물의 외부예요. 건물 외부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와를 얹은 어떤 그런 건물인 것 같죠? 근데 이 건물의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부입니다. 천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죠? 천장이 위로 뻥 뚫려 있고 기둥 사이로 좌석이 놓여져 있고 아까 제가 건물 이름을 성당이라고 했죠. 성당입니다. 성당. 그래서 이 성당의 특징으로는 외부는 상당히 전통적인 형태지만 내부는 아주 그 성당의 건물 양식을 그대로 들고 왔다라는 점에서 특징적인 건물이고요. 이러한 건물은 결국엔 아까 말했던 여기 있네요. 아이고. 기존의 문화인 건축 양식, 우리 전통 양식, 건물 양식의 외부와 내부, 외래에서 온 천주교 건물 양식이 그대로 들어와서 두 가지가 믹스된 전혀 다른 강화성당이라는 건물 양식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문화융합의 대표적인 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그 당시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천주교를 상당히 좀 어려워했겠죠. 사람들이.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 당시. 그래서 그들에게 친숙하게 기존의 이 한국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좀 경계심을 없애기 위해서 건물의 외부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뾰족하게 천주교 성당, 유럽의 성당들처럼 이렇게 만들었다면 아마 사람들의 반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의식해서 외부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점. 또 여러분들 여기서 깊게 공부를 하자면 구분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화 변동 요인 중에 외재적 요인, 자극전파 기억납니까? 자극전파와 이 문화 융합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많아요. 봐봐. 자극전파 기억납니까?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죠. 뭔가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 새로운 걸 만든다. 문화융합도 그와 유사하게 뭔가 새로운 것이 만나서 그러니까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죠. 외부의 것, 새로운. 외부의 것, 새로움. 유사하죠? 그러면 자극전파와 문화융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자, 보겠습니다. 자극전파와 문화융합의 차이점. 먼저 자극전파와 문화융합의 공통점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것, 여기도 파란색 칠해야 되는데 제가 헷갈릴까봐 파란색 안 한 거예요.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 새로운 것이 발명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문화융합과 자극전파가 공통점을 가지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극전파는 외부에 제가 오기가 나서 좀 지웠어요.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외부에 자극이 들어와서 이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을 하고 이의 예로는 알파벳을 보고 체로키라는 민족 있죠. 체로키라는 인디언 민족입니다. 아메리카의 인디언 민족이 알파벳을 보고 체로키어라는 문자를 만들었죠. 또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설총이 한자라는 외부의 문화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두라는 것을 발명해냈죠. 즉 내부에 문자가 없는 상태죠. 즉 내부에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명을 했다면 문화융합은 외부의 문화가 내부의 문화를 만나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햄버거가 쌀밥과 만나는 라이스버거, 피자와 불고기가 만나는 불고기 피자, 성당과 전통가옥 양식이 만나는 성공의 강화성당. 아까 봤죠? 건물. 그런 내부의 문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자극전파와 문화융합이 구분된다는 점. 그래서 오늘은 문화변동의 양상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